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방송이라 해야 됩니까? 이런 걸 올리면서 참 답답하게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국민들, 특히나 뭐 기업인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열심히들 활동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나 이렇게 관련된 이렇게 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뭐 거의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뭐 신문 같은 데 이렇게 여러 가지 잘 나오질 않으니까 참 답답하게 생각했는데 오늘 동아일보거든요. 동아일보의 토요기획이라 해가지고 대지 넓고 교통 편리한 곳에 서울 한복판에 폐교가 실버타운으로.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읽어보니까 서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뭐 이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지자체하고 또 서로 협력해갖고 하는 게 있고 지금 이제 주택 문제가 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택은 남을 수도 있고 또 지방 같은 데 미분양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연세 드신 분들 본인의 이제 어떤 갖고 있는 경제적 조건으로 뭐 집을 마련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지금껏 노력들 하고 있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가운 얘기입니다. 서울시 한복판에 있는 폐교의 실버타운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공포한 폐교 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서 폐교 재산을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에 위치한 선호도가 높은 폐교를 노인복지주택 사업자에게 유무상으로 빌려주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폐교를 노인대학이나 노인요양시설, 치매요양원 등 노인복지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있었다. 하지만 서울 한복판에 있는 폐교에 단순한 노인복지공간의 수준을 넘어 실버타운 조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적지 않는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 걷는 지자체 그래가지고 실버타운 조성 등이 이어져 지자체들도 팔을 걷어붙였다. 특히 서울시와 충남도는 7월 17일 협약을 맺고 충남 보령시에 서울시민 3천 가구가 이주해 거주할 수 있는 주택단지 골드시티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사업에는 보령시와 SH서울주택공사, 충남개발공사 등도 참여한다. 협약에 따르면 5개 기관은 공동으로 골드시티 후보지 조사 및 선정, 골드시티 협약 기관별 역할 분담,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 골드시티 효과 분석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강원 삼척시의 1호 골드타운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삼척시 일대 50만 평방미터 부지에 2,700여 채 규모의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와 강원도, 삼척시, SH 등은 내년 중 공사에 착수할 목표로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골드시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높은 상황이다. SH가 올해 초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서울시민 10명 가운데 6명이 골드시티로 이주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했다. 만 40세 이상 서울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응답자들은 골드시티 이주를 희망하는 이유로 저렴한 주거비용, 서울에 비해서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 자신 또는 가족의 건강 등으로 뒤를 이었다. 골드시티는 은퇴한 서울 시민이 거주하는 실버타운형 신도시다. 다만 사업 방식은 일반적인 실버타운과는 좀 다르다. 서울을 떠나 보다 여유롭게 인생 이막을 보내고 싶은 서울 시민에게 주택연금 등과 연계해 보령시에 지어질 신규 주택과 생활비를 공급하는 대신 이들이 보유한 서울시에 있는 주택은 SH에 팔거나 위탁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임대한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소밀리개찬 지방의료의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울지역 청년, 신혼부부 주택량 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어떤 그 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렇게 좀 피상적으로 연구를 하나, 좀 너무 현실감 없는 정책만 좀 보여주기식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런 지자체하고 실버타운 조성, 뭐 골드시티 조성 이런 것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이런 걸 좀 이제 이제 이건 이제 지방하고 서울시하고의 어떤 거고 보니까 서울시 한복판 폐교가 실버타운으로, 이게 참 아주 그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도 이 노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진짜로 한 아파트 단지 일정 이상의 가구가 이제 재건축이나 허가할 때는 그 안에 그렇게 조성을 했으면 어떨까. 이거 뭐 그걸 또 싫어하고 뭐 그런 게 뭐 집값 하라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다 전 세대가 피땀 흘려갖고 이러는 대한민국이고, 또 자신들의 부모들이 일구어낸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가지고 너무 이기적으로 집값 갖고 얘기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보니까 서울의 그 폐교가 전국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전국의 폐교는 모두 3,955곳, 이 가운데 매각하지 못한 채 보유 중인 폐교는 무려 1,346곳입니다. 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2조 원까지 되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6곳 정도를 폐교를 갖다가 일단 노인주택 쪽으로 이제 내놓고 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이제 주택이 1인 가구가 되고, 노인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1인 가구가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져 버렸죠, 서울시 같은 데도. 그래서 이제 주택 난이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을 이렇게 폐교 같은 걸 잘 꾸며 가지고 공동시설을 만들고 편리하게, 그 다음에 이제 폐교가 대부분의 이제 좀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 있죠. 좀 그 교통도 좋고 주변에 뭐 이렇게 이용할 시설도 있고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전번에 그 우리나라의 그 묘지 문제도 많이 있었는데, 이게 잘만 하면은 그 초등학교 같은 뭐 중학교 이렇게 폐교 부지가 상당히 넓어요. 그러면 숲을 잘 갖고 가지고 거기다가 수목원처럼 이용을 해도 되는 겁니다. 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자꾸 이제 3,955곳 폐교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팔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확보되는 폐교는 이런 시설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이제 그 일반 사람들한테 매각하지 말고 그렇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그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생하셨던 우리 노인들을 갖다가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아닐까. 좀 잘 모실 수 있는, 밖으로 멀리 그냥 보내가지고 이렇게 계시게 하는 것보다는 가까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녀들도 찾아뵙기가 쉽고, 제가 그 어떤 이제 분 요양원에 있어서 이제 가봤는데, 참 생전에 굉장하신 분들이죠. 뭐 서울대 나오시고 이대 나오시고, 그래서 또 삶도 제가 정말로 존경했던 분이었어요. 그 남편분도 그 이제 서울대 의대를 나오셔가지고 평생을 갖다가 주변에 봉사하는 생활을, 제가 아주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본인은 검소하게 생활하시면서 많은 부분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냥 이게 어떤 돈을 얼마를 모아가지고 어디가 기부하고 그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그 벌어들인 수익을 그대로 그때그때 환원하면서, 그 다음에 뭐 병원에 오신 분들 치료비 노인들 없으면 그냥 무상으로 치료해드리고, 그렇게 살다 돌아가시고, 이제 부인 되시는 분도 뭐 이제 이대 나오시고 그러는데, 어디 이제 요양원에 모셔져 있더라고.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요양원이 아주 고불고불 어디 고양시 어디 쪽에 있는데,
물론 그쪽도 이제 사람 사는 데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가서 뵙기에는 좀 어려운 일이지. 물론 이제 표결을 전부 활용하고 한다 해서 전부 그런 시설들이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일부라도 공간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그렇게 노인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된다면은, 그러니까 그 주거난도 좀 일부 해소가 되고 전부 해소는 안 되겠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좋은 정책이 좀 지속적이고 조금 여러 군데서 신경을 좀 써가지고 아주 잘 그 앞으로 이런 정책이 꼭 좀 제대로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